자, 해보자. 자, 이제 대손금. 이거 아까 했던 거. 대손금이 대손금. 자, 대손금은 실제로 못 받은 거, 못 받을 게 아니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우리가 대손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확하게 못 받아도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했어요. 아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외우시고 꼭 요거 이론하고 실기 다 잘 나와요. 그리고 요거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보증채무 대위변제 요긴한 구상채권 쉽게 생각하시면 아버지의 보증 생각하시면 아버지의 보증 항상 요 동네 할 때요 주로 맨날 이게 제가 이제 사례들 아버지 보증 가지고 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보증 쓰셨고 옛날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족끼리는 절대 쓰지 마. 엄마 고생 많이 했다. 아들아. 그죠? 그럼 대부분 수업 들으시는 분 어머니가 없어. 보증은 다 아파요. 그죠? 진짜 신기하게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없더라고. 대부분 아버지. 그죠? 고개 막 끄덕이시면 꽤 은근 있어요. 은근 막 있으시더라고. 그죠? 보증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귀에 닦지 않더라고. 보시죠. 뭐냐면, 이게 민법에 있는 권리예요. 민법에 있는 권리. 자, 보시면, 여기 A가 아버지 친구, 그리고 B가 은행. 뭐냐면, 자, 아버지의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죠? 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보증을 쓰죠. 됐죠? 근데 아버지 친구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죠? 그래서, 예, 이쁜 말로는 채무불이행. 그죠? 안 좋은 말로는 먹튀. 그죠? 됐죠? 그러면 아버지가 대신 갚죠? 이게 대위변제, 대위변제. 예, 그럼 아버지는 누구한테 채권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은행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당황해, 가끔씩. 은행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은행한테도 채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친구한테 있는 거야, 친구한테. 그죠? 그죠? 지금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은행이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은행이래. 네. 다 계획된 거다. 참 깨시라고, 참 깨시라. 다 계획된 거야, 여러분들, 여기. 친구한테 있어, 친구한테.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구상권이라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야, 보증 서지 마. 그래서, 띄어 먹히면 안 된다라는 게, 보증 서서 띄어 먹힌 건 세법에서 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사례로 따지면, 이게 여러분들 IMF 때 가장 큰 기업이 대우였거든. 가장 큰 기업은 아니고 아마 2위가 대우였을 거예요. 대우. 예, 근데 그러니까 IMF 때 무너진 가장 큰 기업이 대우예요. 그렇죠? 근데 대우가 왜 망했냐면은 대우가 이제 해외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해외 사업을 많이 했으면 계열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하나가 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열사들끼리 연대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망하면 다른 애 쭉쭉쭉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우가 무너졌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보증하는 거 되게 싫어요. 나라에서. IMF의 주된 원인이니까 회사들이 도산한 거에 계열사들 다 보증서 가지고. 자, 외우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말문제입니다.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1억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 띄어 먹혔대요. 맞죠? 1억 1천만 원 띄어 먹혔대. 근데 대손세 공제가 된대요. 그럼 대손세 공제가 된다라는 건 1천만 원을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요? 낼 세금에서 빼주죠. 그럼 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빼준다라는 건 나는 1억 1천만 원 손해, 1억 손해. 1억 손해인 거 1억 손해.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손세 공제를 받았으면 그건 나라에서 세금을 줄여주잖아요. 그럼 나라가 이렇게 생각해줘. 내가 대신 갚은 거야. 맞죠? 나라가 내가 대신 갚아준 거다. 왜냐면 세금 1천만 원 줄여줬지 않니? 맞죠? 물론 이거는 야매고 엄밀히 얘기하면 방금 제대로 설명한 거. 그렇죠?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이건 세금을 줄여줬으니까
내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니까 이건 대손금 인정하면 안 되죠. 맞죠? 근데 대손세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럼 그때는 내가 손해 맞잖아요. 세금 안 깎아주니까. 그럼 대손세 공제를 못 받으면 이때는 우리가 세법에서도 대손금을 인정해줘요. 자, 근데 당연한 건데 이게 최근에 옛날에 한번 옛날은 아니고 아무튼 한 90 몇 회 차에서 시험에 냈던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가 대손 처리했대요.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가 대손 처리했대요. 그럼 세법에서 인정할까 안 할까요? 저 안 해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상환급 하게 상환급 연기가 어설프긴 해. 자,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전화했어. 했더니 10초 동안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어이씨 대손이다. 얘가 10초 동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대손 처리했어. 그 세무서 10초 동안 전화를 안 받는다고? 대손 인정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으면 돼 무조건. 5초 동안 안 받네? 끝 이렇게 해. 맞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죠? 그래서 여기 없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없으니까 연락 안 받았으면 대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게 여기 없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 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되셨죠? 대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손금이 중요한 게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발표예요. 대손금이요. 정확하게는 270, 맞구나. 76페이지. 자,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감가상각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감가상각 할 때 결산조정사항의 정확한 의미는 회사가 장부에 언제 비용, 송금 먹을지를 장부에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결산조정사항. 자, 근데 신고조정사항은 회사가 선택 못 해요. 무조건 명확하니까 그 년도에 송금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신고조정사항 있죠? 신고조정사항은 당연히 무조건 그 년도에 송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산서상이 없다라는 건 회사가 신고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손 처리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면 송금을 강제로 먹여버려요. 처먹어 이 새끼야. 저렇게 명확하잖니. 그래서 반드시 송금 산입이 필요하다라는 거 더럽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메시지를 안 걸어줘요. 잘 내는데 메시지를 안 걸어줘. 그런 것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조정사항을 제발 좀 외우세요. 그죠? 결산조정사항은 안 적으면 여러분 강제로 안 먹이잖아요. 그죠? 주로 뭐냐면 법에 따라서 못 받게 돼. 법에서 야 못 받은 거야 이렇게. 그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에 있는 두 개예요. 여기 위에 두 개. 위에 있는 두 개요. 뭐냐면 첫 번째 짝대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신 소멸시효 완성. 배우셨죠? 우리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법원에서 야 못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뭐 소멸시효 완성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미 그 대손세 공제할 때 배우셨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냐면 법원에서 채무를 깎아주거나 아예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죠? 회생 계획 인가다라고 해가지고 딱 봐도 여러분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라고 계획을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해요. 그럼 법원에서 이 회사의 회생 계획을 보고 얘를 죽였을 때 국익이 크다라고 하면 죽여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진중공업으로 알고 있어요. 한진해운? 한진중공업이 한진해운? 거기는 지금 회생계획 인가를 신청했는데 거절해서 그냥 파산시켜버려요, 법원에서. 그렇죠? 근데 회생계획을 네, 제출했는데 허가를 얻은 게 최근에 거기. 어디냐면 쌍용. 지금 뭐 KG 모빌리티? 쌍용차. 옛날에 쌍용차. 맞죠? 그럼 쌍용차가 회생계획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았거든요. 맞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재무구조가 많이 안 좋아요. 맞죠? 안 좋으니까 나라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법원에서 결정하면 채 만기도 연장해주고 채무도 일부 깎아주고 그래요.
알죠? 이렇게. 예.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 따라서 해당 채권자는 채권을 일부 회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예 법원에 면책 결정 그냥 법원에서 탕감해 줄게 이렇게 지트지 알아서 회생계 이런 거 무시하고 그죠? 다 보시면 아세요 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도 한 번 낸 적은 있으니까 뭐냐면 경매 취소 압류 채권. 자,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이 5억 빌려줬어. 어떤 사람한테요? 갑이라는 애한테 빌려줬는데 그 갑이라는 애한테 돈 빌려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갚아 이래요? 아니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업자끼리 거래면 담보를 잡아요. 담보를 잡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갑 건물에 담보를 6억을 설정한 거예요, 6억.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6억을 설정했어. 근데 이 새끼가 안 갚는 거예요, 5억을. 안 갚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원에다, 이게 경매 신청은 법원에 하거든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팔아서 저한테 돈 주세요, 5억.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저당권은 나만 건 게 아니야. 그렇죠? 누구냐면 신한은행도 건 거예요. 신한은행도. 그러니까 그 갑이라는 애가 신한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당권을 설정한 건 5월 4일 오늘 신한은행이 설정한 건 5월 3일. 그렇죠. 그럼 아시죠? 저당권은 항상 누가 먼저 받아요? 먼저 건 사람. 맞죠? 저당권은 일단 무조건 먼저 걸어놔야 돼. 맞죠? 그래서 먼저 설정한 신한은행이 받아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신한은행이 예를 들어서 8억을 빌려줬대. 그래서 8억? 신한은행 6억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다 받아가는 거야. 다. 알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읒된 거죠.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야, 지읒됐다. 그게 경매가 취소된 거예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변제를 받아갔기 때문에. 맞죠? 되시겠죠? 이것도 법원에서 지읒됐다라고 선언하는 거니까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번째는 낸 적 없어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채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가끔씩 뉴스 같은데 보면은 뭐 누가 어떤 뭐 비트코인 하다가 돈 비투했다가 망했는데 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뭐 일부 깎아주겠다 이런 거 있거든. 또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안 해가지고 몰라요. 몰라. 알죠?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하고 이제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저기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으면 채무 뭐 만기를 뭐 연장해주고 뭐 탕감해주고 약간 조금씩 줄여주는 게 있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알죠? 그럼 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요 정도? 그죠? 요 네 가지를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알죠? 왜 제가 이 네 가지만 외우시다라고 하냐면 이 네 가지 빼고는 다 결산조정사항으로 가거든요. 알죠? 암기. 네, 그래서 여기 송금의 귀속 시기가 강제된다라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게 신고조정사항의 의미였죠. 그죠? 자, 이제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그냥 아까 했던 네 가지가 아니면 다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반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손세 공제에서 배웠던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문제는 잘 나와요. 시험에 대비해 주셔야 돼. 왜냐면 대손세 공제까지 대비 겸.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여기 파산,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뭐 실종 같은 거 있죠. 행방불명 실종. 그 다음에 여기서 실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짝대기예요. 뭐냐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 좀 이따가 어디에서 중요한 건지 설명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대손세 공제에서 배우서 아실 거긴 하지만 알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말문제로요. 요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했대요.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죠. 회수 실익이 없죠, 여러분들. 6개월도 지났고 3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이거 회수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죠? 그 다음에 요거 출제 은근 많이 해요. 최근에 뭐냐면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에요. 근데 이게 채권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대요. 그러니까 맨 아래 거는 그냥 내가 중소기업이에요. 내가 중소기업인데 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소멸시 완성되지도 않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2년 경과하면 너희들이 대손 처리하면 인정해줄게. 특별한 예외. 그렇죠.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2년이 경과해서 대손 처리한 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검은색으로 친 거는 말문제 대비고요. 알죠? 물론 이거 실기로 낸 적이 있어요. 2년 경과. 여기 있고 여기 별표친 부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알죠? 뭐냐? 이게 1,000원 남기는 거 있죠. 비만가에. 여기 이 부도가 그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별표. 여기가 별표예요. 반드시 1,000원은 남겨놓으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이 부도난 것과 어음의 부도는 다른 말이죠. 주식이 부도난 건 발행회사가 정말 부도난 거고, 맞죠? 어음의 부도는 지급을 거절당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급을 거절당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안 줘. 안 주면 그러면 채권이 그 받을 어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있긴 있어. 맞죠? 있긴 있으니까 1,000원이 나한테 있음을 아직까지 잊지 말자. 그 해당 어음이 나한테 있음을 잊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1,000원을 남겨놓으래요. 그러니까 채권을 1,000원 남겨놓으라라는 거예요. 맞죠? 너한테 해당 채권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알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출제해요. 1,000원을 남겼다라고 언지를 주거나, 알죠? 일단 언지를 주면 그때는 세무조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지를 안 주면 회사가 대손처리 다 한 거예요. 언지를 안 주면. 알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회사가 전액 대손 처리했대요. 회사가 전액 대손 처리했다라는 건 이거 회사가 1,000원 남긴 거 안 남긴 거? 안 남긴 거예요. 그럼 장부에 채권은 0이 되겠죠? 전액 대손 처리했다면. 근데 세법은 채권이 1,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이 1,000원 세법이 증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6고 이럴 때는 송금, 불산이 플러스 6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현실에선 안 중요함. 1,000원 안 남겼다고 뭐라고 안 해요. 1,000원 때문에 세금 장난 요동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중요해요. 맞죠? 우리 시험에서 얘는 첫 번째 메뉴 입력하거든요. 첫 번째 메뉴부터 틀려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1,000원 때문에. 알죠? 그러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지. 당연히 시험이니까. 됐어요. 자, 쉬셨다가요. 우리 10시 35분에